역대 최대인 8조 6,525억 원 확보했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100여 건 포함됐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일어났던 일을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민선 8기 첫 해, 전남의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동촌마을에 방범용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설로 전남에서는 11억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국고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8조 6,5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은 2년 연속 국고 예산 8조 원대 시대를 열었는데 신규 사업들도 100여 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재정 긴축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진통 끝에 당초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의 예산은 8조 6,525억 원. 올해보다 3.1% 늘어난 규모로 전남은 2년 연속 8조 원을 넘겼습니다. SOC 예산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과 문화관광 분야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힘이 실렸습니다.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관광객이 많으면 장사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잘 될까 싶어서요.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여수신안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과 해상풍력 시설비, 첨단 전략산업에서는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설립 등이 반영됐습니다.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조성 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과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설계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용역비가 새로 추가되는 등 SOC를 포함한 전 분야 100건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100건이나 확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 이행 관리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24일까지 사흘간 내린 폭설로 전남에서는 11억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농업시설하우스 84농가 137동과 축사 13농가 35동, 육상양식장 2호가 9동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어가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응급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피해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400억 원 늘어난 1,121억 원 반영됐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의 원인인 구조적인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 쌀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 반대로 답보 상태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여수산단과 장흥 농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오후에는 무안에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보고회를 갖습니다. 모레는 광주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뒤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모레 28일은 이 대표가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날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MBC는 2022년 올 한 해 일어났던 일을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첫 해, 전남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등 전남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생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이 갯벌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국립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존본부가 전북, 충남과 경합 끝에 전남 신안으로 유치됐습니다. 보존본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9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500억 원의 부가가치, 2,100여 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존본부 건립은 내년 2023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20억 원을 들여 시작하고 24년부터 국비 320억 이상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올해 전남은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도약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돼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등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2031년까지 10개 이상의 앵커기업 유치로 2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갯벌 보존본부 유치와 우주 클러스터는 올해 전남도정 10대 뉴스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꼽힌 최대 이슈였습니다. 10대 뉴스에는 이 밖에도 전남이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관련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등을 주축으로 한 전남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도민의 염원으로 마침내 일궈낸 한국에너지공대의 역사적 개교도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요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시대, 전남 방문의 선포식, 지방 소멸 대응기금 전국 최대 확정 등도 10대 뉴스에 올랐습니다. 여느 해보다 컸던 전남 도정의 성과를 알렸던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 의대 유치 등 오랜 현안들은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내년 숙제로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촌마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고 농사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잦아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경찰이 농촌마을에 CCTV 설치를 확대하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마을, 90여 세대가 사는 농촌 입구에 방범용 CCTV 4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 누가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CCTV 설치 이후 범죄 발생 걱정을 덜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범죄 예방, 그리고 농산물 도난은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농촌 마을에 설치된 CCTV는 실종자 찾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 치매에 걸린 노인뿐만이 아니고 도난 방지라든지 또 행사적 범죄 행위라든지. 전남경찰청이 올해 전남 지역 1,800여 곳에 설치한 마을 방범 CCTV는 모두 3,000여 대. 실제로 CCTV 확충 이후 3개월 만에 절도 발생률이 5.6%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검거율은 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CCTV가 설치된 곳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 진출입로에 CCTV를 촘촘하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연말까지 오래된 CCTV 250대를 추가로 교체하고 내년에도 마을 방범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해온 외국인 선원 등이 검거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소지 매매한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 선원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 당시 이들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등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전남 서남권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는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4분기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 인도 물량이 늘면서 10월에서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하는 등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목포 무안 지역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은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매물 적체로 당분간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서남해안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재유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 해맞이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완도군은 매년 다도의 일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던 청정완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해남군도 땅끝마을에서 열리는 올해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는 개방될 예정으로 각 지자체들은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정기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목포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각급 학교 물 절약과 물 부족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빗물 저류조와 지하수 저류조 설비를 통해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자체 물 절약 홍보를 위한 공모전 개최, 학생 자치회 주관 홍보 캠페인 등도 권장했습니다. 호남 영포럼은 계속된 가뭄에 식순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군 소안도와 노화도에 2리터 생수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호남 영포럼은 섬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봉사와 기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전남 명예도민패를 전달했습니다. 장청강 총영사는 2020년 7월 부임해 수해복구 의연금 기탁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을 하고 한중 포럼과 난징, 연길 상설 판매장 개설 등 한중 교류에 기여해 왔습니다.